저는 김숙자라고 합니다. 올해 71세예요.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를 키웠는데 그 아이가 제 삶의 전부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착했던 아들이 이제는 40이 넘은 노총각이 되었습니다. 요즘 들어 아들 생각이 더 많이 나네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공원을 바라봅니다. 벚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곤 해요. 그 풍경을 보면서 문득 아들이 어렸을 때 함께 산책했던 기억이 떠오르곤 합니다. 아들의 작은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던 그 시절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들 정민이는 제게 특별한 선물이었어요. 결혼한 지 5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기적처럼 찾아온 아이였죠.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기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남편과 저는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행복감에 젖어 있었어요. 정민이가 태어난 날, 그 작고 보드라운 손을 처음 잡아보았을 때의 감동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이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대로 살아왔어요. 정민이를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민이는 똑똑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유치원 선생님께서도 정민이가 얼마나 영리한지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성적이 항상 상위권이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공부방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우리 아들 앞길을 환하게 밝혀주세요 라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정민이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교우 관계도 좋았어요. 선생님들께서도 정민이를 믿고 의지하셨죠. 반장도 여러 번 했고 봉사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했어요. 그런 아들을 보며 저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내가 무슨 복으로 이런 아들을 낳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대학교는 당연히 서울의 명문대에 입학했습니다. 입학 소식을 들었을 때 온 동네방네 소문이 났었죠. 이웃들이 축하한다고 찾아오셨을 때 저는 그저 쑥스러워 어쩔 줄 몰랐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정민이에 대한 자부심이 컸던 거죠. 대학 생활 동안에도 정민이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방학 되면 집에 와서 책을 보며 시간을 보냈죠. 가끔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학업에 쏟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우리 아들은 꼭 크게 성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졸업 후 정민이는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첫 월급을 받아왔을 때 정민이는 저에게 좋은 옷을 사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죠. 너가 힘들게 번 돈인데 너 먼저 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정민이는 기어코 저를 백화점으로 데려가 옷을 사주었어요. 그때 입은 옷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날에만 꺼내 입어요. 세월이 흘러 어느덧 정민이도 40이 넘었네요. 아들은 주말에도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민이가 대기업에 취직하고 나서부터 우리 모자의 생활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매주 집에 와서 주말을 보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졌죠. 처음에는 그게 너무 서운했어요. 우리 아들이 나를 멀리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점차 그게 아들의 성공을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매번 정민이가 올 때마다 저는 온 정성을 다해 반찬을 준비했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음식들이죠. 김치는 꼭 3일 전부터 담가 맛이 들도록 했고, 장조림은 밤새 약한 불에 졸여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멸치볶음도 정민이가 좋아하는 달콤 짭짤한 맛이 나도록 여러 번 맛을 보며 만들었죠. 반찬통을 가득 채우면서 저는 늘 정민이의 건강을 걱정했어요. 바쁘다고 제대로 된 끼니를 못 챙기는 건 아닐까? 야근이 잦아 건강을 해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더욱 정성을 다해 반찬을 만들었어요. 내 아들이 바쁜 와중에도 집밥의 맛을 느끼며 힘을 내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정민이가 반찬을 받는 걸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엄마, 이렇게 많이 안 먹어요. 라고 말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엄마, 나 애 아니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상했어요. 내 정성을 몰라주는 것 같아 서운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과한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에 정민이가 올 때는 반찬 양을 줄이고 종류도 줄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최선을 다해 만들었죠. 이번엔 맛있게 먹겠지 하는 기대를 안고 정민이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정민이는 이번에도 반찬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어요. 엄마, 제발 그만해요. 나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죠. 정민이는 그날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혼자 주방에 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반찬을 만들지 않았어요. 아들이 오겠다고 연락해도 그저 알았다고만 대답했죠. 정민이가 오면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대충 상을 차렸어요. 그러면 정민이는 오히려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엄마, 이제 내 걱정은 그만해요. 난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허전하고 아들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예전에는 반찬을 만들면서 아들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간조차 없어진 것 같아 적막했어요.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시장을 보면서도 자꾸 정민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들은 지금 뭘 먹고 있을까? 회사에서 야근하느라 힘들진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어느 날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친구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아이들을 놓아줘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그게 그 애들을 위한 거일 수도 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민이가 이제 어른이 되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닐까? 내 아들이라는 이유로 계속 간섭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제는 정민이를 믿고 기다리기로요. 다음에 정민이가 왔을 때 저는 반찬을 만들지 않았어요. 대신 정민이가 좋아하는 음식점에서 배달을 시켰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정민아, 엄마가 미안해. 너가 이제 다 컸다는 걸 인정하지 못했던 것 같아. 정민이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제가 너무 냉정했나 봐요. 사실 엄마가 만든 반찬이 그리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음이 났어요. 아들도 따라 웃었고요.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저는 더 이상 반찬을 강요하지 않았고 정민이는 가끔 엄마, 김치 좀 담가주세요. 라고 부탁하곤 했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니까
관계가 더 좋아진 것 같았어요. 정말 가끔 정민이를 위해 반찬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많이 만들지는 않아요. 대신 정민이가 특별히 좋아하는 반찬 한두 가지를 정성껏 만들어 보내죠. 그러면 정민이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엄마, 이렇게 해두시니까 더 맛있어요. 라고 말하면서요. 이제 저는 아들이 독립적인 성인이라는 걸 인정해요. 하지만 여전히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어요. 반찬을 만드는 대신 따뜻한 말 한마디, 짧은 전화 통화로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그런 작은 노력들이 우리 모자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믿었어요.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회사에서 승진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축하한다고 맛있는 걸 해주고 싶어서 이것저것 준비했어요. 아들 집으로 가는 길 가슴이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얼굴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 먹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행복했어요. 정민이의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마침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정민이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묻어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몰라요.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제 아들이 승진했다는데 기쁨을 감출 수 있나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정신없이 장을 봤어요. 정민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하나둘 장바구니에 담았죠. 소갈비, 전복, 새우. 평소에는 비싸서 사지 못했던 재료들도 이번만큼은 아끼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 승진 축하해주는 자리인데 뭘 아끼겠어 하는 마음이었죠. 집에 돌아와서는 바로 음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소갈비는 정민이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에요. 양념을 만들 때 꿀을 조금 넣으면 더 맛있어진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건 정민이 아버지가 알려준 비법이에요.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 생각을 하니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전복은 영양밥으로 준비했어요. 정민이가 회사에서 늘 피곤해 한다고 하니까 기력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새우는 튀김을 했어요. 바삭바삭한 새우튀김을 정민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어릴 때는 한 접시를 다 비워야 식사가 끝났다고 할 정도였어요. 음식을 준비하면서 저는 계속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정민이가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했을 때 첫 시험에서 1등 했다고 좋아하던 모습, 중학교 때 반장으로 뽑혔다고 자랑하던 모습, 대학교 합격 소식을 들고 뛰어오던 모습,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인정받아 승진까지 했다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음식을 다 준비하고 나니 벌써 저녁이 되어 있었어요. 서둘러 씻고 옷을 갈아입었죠. 오랜만에 정민이를 보러 가는 거니까 좀 더 단정하게 보이고 싶었거든요. 옷장에서 가장 예쁜 옷을 꺼내 입고 머리도 공들여 손질했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음식을 담은 큰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정민이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소풍 가는 어린아이 같은 기분이었죠.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버스에서 내려 정민이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제 발걸음은 자꾸만 빨라졌어요. 빨리 정민이를 보고 싶은 마음에 거의 뛰다시피 했죠. 아파트 입구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초조해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 아들 얼굴을 보면 뭐라고 해줘야 할까? 어떤 표정으로 축하해줘야 할까 하는 생각들로 머릿속이 가득 찼어요.
정민이 집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정민이가 귀찮아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분명 날 반겨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런데 문을 열어준 건 아들이 아니라 낯선 여자였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조금 경계하는 듯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낯선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죠.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여자는 저를 보고 살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도 제가 갑자기 방문할 줄은 몰랐나 봐요. 그때 정민이가 나왔어요.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안도감이 들었지만 곧 당혹감이 밀려왔어요. 정민이의 표정에서 당황스러움이 역력했거든요. 엄마, 왜 오셨어요? 라는 말이 먼저 나왔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내가 이렇게 반가운 마음으로 왔는데 아들은 왜 이렇게 당황스러워하는 걸까요? 정민이가 그 여자를 소개했어요. 엄마, 이쪽은 제 여자친구 수진이에요. 수진이라. 이름을 들으니 왠지 더 현실감이 느껴졌어요. 수진이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지만 눈빛에서 약간의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아마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모양이에요. 그 순간 여러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기쁨, 서운함, 당혹감, 그리고 약간의 배신감까지. 우리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에 기뻤어요. 하지만 동시에 왜 이제야 알게 되었는지, 왜 정민이가 저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서운했죠. 정민아, 너 여자친구 생겼다고 미리 말해주지 그랬니? 라고 물었어요. 정민이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그게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요. 수진이는 조용히 서 있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애써 웃으며 아니에요. 내가 갑자기 와서 미안해요. 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 너가 먼저 인사했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민이와 수진이는 저를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어요. 갑자기 낯선 공간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전까지 정민이의 집은 저에게 편안한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전에 못 봤던 여성스러운 소품들이 눈에 띄었어요. 아마도 수진이 손길이 닿은 모양이에요. 그걸 보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의 생활에 다른 여자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게 새삼 실감났거든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계속 어색함을 느꼈어요. 정민이와 수진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곤 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수진이에 대해 물어봤어요. 직업은 뭔지, 어떻게 만났는지. 수진이는 정민이와 같은 회사 다른 부서에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동료였다가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서 나한테 말 안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수진이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어요. 예의 바르고 똑똑해 보이는 아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 약간의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아마도 처음 만난 저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겠죠. 그래도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아팠어요. 정민이는 계속 어색한 듯 했어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마치 두 세계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어요. 수진이도 처음보다는 경계를 풀고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편안한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마치 얇은 유리가 우리 사이에 있는 것 같았어요. 집을 나오면서 정민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은 제가 좀 준비가 안 됐네요. 다음에 제대로 인사드릴게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다음이라 그 다음이 언제가 될지, 그리고 그때는 과연 내가 어떤 마음일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기쁨과 서운함, 그리고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죠.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에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정말 아들을 놓아줘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웠어요. 앞으로 우리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수진이와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그런 생각들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우리 정민이가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 기쁘지만 한편으로 서운하다. 이제 정말 아들을 놓아줘야 하나.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수진이라는 아이가 우리 정민이를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그 아이를 편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으면. 그렇게 적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인지 서운함의 눈물인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민이와 수진의 관계는 빠르게 진전되었어요. 처음 그 아이를 만났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둘이 꼭 붙어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들의 만남을 축하하고 싶었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아들이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걸 보는 게 이렇게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몇 번 같이 식사를 하려고 했어요. 정민이의 여자친구가 된 수진이를 더 알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항상 정민이는 바쁘다며 거절했죠. 엄마, 요즘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서 정신이 없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같이 식사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주말이면 수진과 데이트를 가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애써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어느 날 우연히 시내에서 그들을 마주쳤어요. 큰 쇼핑몰 앞이었는데 정민이와 수진이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죠. 처음에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들어 인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를 본 정민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보고 그만뒀어요. 정민이는 수진의 손을 잡아 끌며 빠르게 걸음을 옮기더라고요. 마치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내가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존재였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점점 정민이와의 연락이 뜸해졌어요.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고 문자에도 대답이 늦어졌죠. 엄마, 지금 통화하기 곤란해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는 문자만 돌아올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나중은 좀처럼 오지 않았죠. 가끔 밤에 혼자 앉아 정민이 어릴 적 사진을 보면서 울기도 했어요.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한 번은 용기를 내어 정민이 집에 찾아갔어요. 미리 연락도 하지 않고 갑자기 간 거였죠. 초인종을 누르고 한참을 기다려야 했어요. 문을 연 정민이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마치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죠. 엄마,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미리 연락이라도 하지.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예전 같았으면 언제든 와도 반겨주던 우리 아들인데 이제는 저를 불편해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수지는 어색한 미소만 지었어요.
어머님, 갑자기 오셔서 준비된 게 없네요. 그 말에 저는 더욱 위축되었어요. 겨우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나왔는데 그 시간 동안 정민이와 수지는 계속 서로 눈치를 주고받더라고요. 제가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듯이요. 그날 이후로 더 자주 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보고 싶어졌어요. 가끔은 정민이 회사 근처까지 가서 멀리서라도 보고 오곤 했죠.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웃으며 나오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마음이 좀 놓였어요. 우리 아들 저렇게 웃으면서 잘 지내고 있구나. 몇 달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어느 날 아침 정민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면서 문자를 열었죠. 예감이 맞았어요. 엄마, 제가 이번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 짧은 한 문장이 저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전화해서 축하한다고 했지만 정민이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엄마, 결혼식은 간소하게 할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결혼 준비 기간 동안 저는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어요. 정민이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봤지만 항상 다 알아서 할게요. 라는 대답뿐이었죠. 수진이의 부모님과 만나보고 싶다고 했지만 그것도 거절당했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만나시게 될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나중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섭고 멀게 느껴지던지. 결혼식 전날 정민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하객으로 오면 된다고, 그리고 결혼식에서 너무 나서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하지만 정민이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죠.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은 뒤 밤새 울었어요. 침대 옆 서랍에서 정민이 어릴 적 앨범을 꺼내 보았어요. 첫 돌 사진, 유치원 졸업식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그 모든 순간들이 꿈만 같았어요. 그때는 정민이의 인생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아 너무 서글펐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의 결혼식이에요. 행복한 날이 되어야 해요. 그날 밤 눈물을 닦고 결심했어요. 비록 정민이가 원하지 않더라도 저는 최선을 다해 축하해주고 싶었어요. 그래도 제 아들인걸요. 침대 밑에서 오래전에 준비해둔 결혼 선물을 꺼냈어요. 정민이 아버지의 유품인 금반지였죠. 이걸 며느리가 될 수진에게 주고 싶었어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정민이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우리 아들, 부디 행복하게 살아라. 엄마는 너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렇게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결혼식 날을 맞이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의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앉았죠. 머리를 매만지고 화장을 하면서 제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세월이 참 빠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옷장을 열어 결혼식에 입고 갈 옷을 고르는데 문득 서글픈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어머니들은 아들 결혼식 때 입을 옷을 아들과 함께 고르잖아요. 하지만 정민이는 제게 어떤 옷을 입을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결혼 준비에 저를 전혀 참여시키지 않았죠. 집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거울을 봤어요. 눈가에 맺힌 눈물을 재빨리 닦아냈죠. 오늘은 울지 말자. 우리 아들 결혼하는 날인데 하고 다짐했어요. 결혼식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하객들이 와 있더라고요. 정민이 친구들, 회사 동료들, 그리고 수진이의 가족들. 모두들 밝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속에서 왠지 모르게 겉도는 느낌이 들었죠. 접수대에서 이름을 적으려는데 직원이 물었어요. 신랑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순간 목이 메었어요. 신랑 어머니입니다. 그 말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결혼식이 시작되고 신랑 신부가 입장했어요. 정민이가 수진이의 손을 잡고 걸어오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내 품에서 자라난 아기가 어느새 이렇게 훌쩍 커서 누군가의 남편이 되다니. 기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죠. 하객들이 다들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치는데 저는 웃음 뒤에 눈물을 감추느라 힘들었어요. 축하의 말을 건네는 사람들 속에서 저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죠. 제 아들의 결혼식인데 저는 그저 하객 중 한 명일 뿐이었어요.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신랑 신부에게 인사를 하러 갔어요. 저도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죠. 정민이가 저를 보더니 잠깐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엄마, 오셨네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당연히 와야지. 내 아들 결혼식인데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죠. 새 며느리에게 다가가 우리 집에 놀러 와요. 라고 말했어요. 그동안 준비해온 말이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네, 나중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나중이라는 말이 얼마나 멀게 느껴지던지. 피로 연장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하객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구석에 앉아 정민이와 수진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을 보며 그래도 우리 아들이 저렇게 행복해하니 다행이구나 하고 생각했죠. 문득 옆자리에 앉은 분이 말을 걸어왔어요. 아, 혹시 신랑 어머님 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은 수진이의 이모라고 하더라고요. 아들 장가 보내시니 기분이 어떠세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결국, 네, 좋죠. 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정민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엄마, 저희 이제 신혼여행 가봐야 해요. 그 말에 저는 급히 일어났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안아주고 싶었지만 정민이는 이미 수진이에게로 가고 있더라고요. 결혼식장을 나오는데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보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정민이가 결혼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자마자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죠. 정민이 어릴 적 사진들을 하나하나 꺼내보며 추억에 잠겼어요. 첫 돌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식 사진. 그 모든 순간들이 꿈만 같았어요. 잠들기 전 정민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정민아, 결혼 축하해. 언제나 행복하게 살아.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어요. 이제 정말 우리 아들을 놓아줘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비록 마음은 아프지만 정민이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싶어요. 그날 밤 눈물 젖은 베개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달이 지났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를 줄 몰랐네요. 그동안 정민이에게 연락도 하고 싶었지만 새 신부에게 폐가 될까봐 참았어요. 가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오는 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래도 저는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새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쁜가 보다 하고 말이에요. 어느 날 정민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집들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며느리가 초대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드디어 아들 부부의 새 집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준비를 시작했죠. 무엇을 가져가면 좋을까 고민했어요. 정민이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반찬들을 떠올렸어요. 김치, 장조림, 멸치볶음. 며칠 동안 정성껏 준비했어요. 밤새 잠도 못 자가며 음식을 만들었죠. 내 아들, 내 며느리가 맛있게 먹을 걸 생각하니 피곤한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집들이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음식 간도 받고 정성스레 포장도 했죠.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다듬었어요. 단정하고 깔끔하게 보여야지 하고 생각하면서요.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설레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어려웠어요. 새로 이사간 아들 집 주소를 몇 번이나 확인했는지 몰라요. 혹시 길을 잘못 들어 늦을까봐 일부러 30분이나 일찍 출발했어요. 아파트 현관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렸어요. 문이 열리고 며느리의 얼굴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환하게 웃는 것 같아 보였는데 제가 들고 있는 반찬통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어머니,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그 말의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조금 준비했어. 라고 겨우 말했어요. 정민이가 나왔어요. 아들 얼굴을 보니 반가워서 웃음이 나왔는데 정민이는 어색하게 웃더라고요. 엄마, 들어오세요. 라고 하면서도 뭔가 불편해 보였어요.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새집 냄새가 나더라고요.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을 보니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그 기분도 잠시. 정민이가 제가 가져온 반찬들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나 제발 걱정 마세요. 이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눈물이 나려고 해서 고개를 숙였어요. 정민이와 며느리는 서로 눈치를 주고받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너무 불편해졌어요. 그래, 알았어. 엄마는 이만 갈게.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어요. 정민이와 며느리는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도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현관문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파트 밖으로 나오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버스 안에서도 계속 눈물이 났어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이 눈물에 번져 보였죠.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자마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둑어둑해져 있더라고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집들이에 가져갔던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걸 보니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며칠 동안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인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세수를 하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됐구나. 그 생각을 하니 또 눈물이 나려고 해서 급히 찬물로 세수를 했죠. 아침을 먹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넘어가지 않았어요. 텔레비전을 켰는데 우연히 며느리가 좋아한다던 드라마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제 며느리 표정은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점심때가 되어서야 겨우 밥 한 술 뜰 수 있었어요.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정민이에게 전화라도 해볼까 하다가 그만뒀어요. 아마 귀찮아 할 테니까요. 오후에는 공원에 나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젊은 부부가 아기를 데리고 산책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손주를 안고 걸어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럴 일이 있을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문득 정민이한테 문자라도 보내볼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 그만뒀어요. 귀찮아하겠지 하는 생각에 차마 보낼 수가 없었어요.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정민이와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또 한 번의 긴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들도 연락이 없었고요. 처음에는 매일매일이 괴로웠어요. 휴대폰을 보면 정민이에게서 연락이 올까봐 가슴이 두근거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기대도 점점 사라졌어요. 봄이 가고 여름이 왔어요. 창밖으로 매미 소리가 들리던 어느 날, 문득 정민이가 어렸을 때 여름 방학 때마다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 갔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는 정민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엄마, 나랑 같이 가요. 라고 말했었는데, 지금은 그 따뜻했던 손길이 너무나 그립네요. 가을이 되자 낙엽이 쌓이는 길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정민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감기는 안 걸렸을까? 궁금한 게 너무 많았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죠. 겨울이 오고 첫 눈이 내리던 날, 저도 모르게 정민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정민아, 첫눈이 왔어. 조심해서 다녀.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어느새 1년이 지났어요.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니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더라고요.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달력을 봤어요. 좋아하는 드라마 시작 날짜를 적어 놓았던 달력이에요. 문득 옆에 적혀 있는 제 생일 표시가 눈에 들어왔어요. 작년에는 정민이가 케이크를 사와서 같이 불었었는데, 올해는 그냥 조용히 혼자 보내게 되겠네요. 점심때가 되자 허전한 마음에 밖으로 나갔어요. 평소 자주 가던 분식집에 들렀죠. 주인 아주머니가 어머, 오셨어요? 오늘 옷 이쁘게 입으셨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떡볶이 한 접시를 시켰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수저를 놓으며 오늘은 서비스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따뜻한 마음에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더 서러워졌어요. 문득 정민이에게 전화라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내가 먼저 연락하면 귀찮아할 거야 라는 생각에 차마 전화를 걸 수가 없었어요. 밤이 깊어가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는 제가 아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파요. 예전에는 제가 정민이의 버팀목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전 우리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제 곁에 없더라도 아들이 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뿐이에요. 이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정민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새벽녘에 잠이 들었는지 눈을 떠보니 아침이 밝아 있었어요. 일어나 창문을 열었더니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더라고요.
문득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부터는 조금씩 제 삶을 찾아가 보려고 해요. 복지관에 가서 무료 강좌도 들어보고 동네 친구들과 산책도 다니고 아들 생각에 매몰되지 않고 저만의 시간을 가져보려고요. 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정민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정민아, 엄마는 너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너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엄마는 항상 너의 편이란다.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해요. 아들을 놓아주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정민이를 위한 일이고 또 저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니까요. 앞으로 어떤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정민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정민이가 다시 저를 찾아올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이게 제 이야기의 끝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저는 희망을 잃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정민이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글을 다 쓰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들이 갑자기 변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밤새 뒤척이며 지난 날들을 되돌아봤어요. 정민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무엇이 잘못됐을까 하고 말이에요. 어릴 때는 그렇게 엄마를 좋아하던 아이였는데 유치원에서 돌아올 때면 항상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곤 했죠. 초등학교 때도 운동회나 발표회가 있으면 꼭 저를 찾았어요. 엄마, 나 잘했지? 라고 물으며 뿌듯해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도 우리 사이는 좋았어요. 물론 사춘기 때 약간의 반항도 있었지만 그래도 크게 틀어지진 않았죠. 오히려 입시 준비할 때는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정민이 옆에서 간식도 챙겨주고 힘들 때마다 위로도 해줬죠.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도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주말마다 집에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가끔은 친구들도 데려와서 제가 해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곤 했죠. 그때만 해도 저는 우리 모자 관계는 정말 좋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도 뜸해지고 집에 오는 횟수도 줄어들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래, 이제 어른이 됐으니 바쁜 거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수진이를 만나고 나서부터 정민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저한테 말하지 않았던 것부터가 이상했죠. 그 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저한테 먼저 이야기했었는데 말이에요. 결혼을 결정하고 나서는 더 심해졌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저를 완전히 배제했죠.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간다거나 예식장을 보러 간다거나 하는 얘기를 전혀 해주지 않았어요. 물어봐도 엄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대답뿐이었죠. 결혼식 날 하객 중 한 사람처럼 대해진 것도 너무 서운했어요. 다른 어머니들은 아들 결혼식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던데 저는 그저 평범한 하객 중 한 명일 뿐이었죠. 그때 정민이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져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집들이 날.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가슴 아파요. 무엇이 우리 사이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혹시 제가 정민이의 성인으로서의 삶을 인정하지 못한 걸까요? 40대가 되어 자신만의 생활 패턴이 생겼을 텐데 저는 여전히 예전처럼 대하려 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오는 걸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반찬을 챙겨주려 했고 일일이 걱정하고 간섭하려 했죠. 또 정민이의 직장 생활을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닐까요? 바쁜 회사 생활 중에 주말에도 일한다고 하는데 제가 자주 연락하고 만나자고 한 게 부담이 됐을 수 있어요. 승진 소식에 제가 너무 들뜬 것도 정민이에겐 부담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수진이와의 관계에서도 제가 실수한 게 있었을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보인 놀란 반응이나 경계하는 듯한 태도가 그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줬을 수 있어요. 제가 준비한 음식들을 부담스러워하는 걸 알면서도 계속 챙겨주려 했던 것도 문제였겠죠. 결혼식 때도 제가 스스로를 하객 취급받는다고 생각한 게 잘못이었을까요? 어쩌면 정민이는 저를 배려해서 특별 대우를 하지 않으려 했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그걸 서운하게 받아들인 거죠. 집들이 날의 일도 다시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많은 걸 기대한 것 같아요. 새 신혼부부에게 시댁 어른이 오는 건 부담일 수 있는데 저는 그걸 고려하지 못했어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도 그들에겐 부담이었을 텐데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제가 정민이의 독립적인 성인 생활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예전의 엄마 마이너스 아들 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게 문제의 핵심인 것 같아요. 정민이는 이미 자신의 새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그를 내 어린 아들로만 대하려 했던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정민이가 이렇게까지 차갑게 대하는 이유는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부모 자식 간의 정을 완전히 끊어내듯이 대하는 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미처 알지 못하는 더 큰 이유가 있는 걸까요? 가스라이팅이라도 당하는 걸까요? 혹시 답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할게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는 정민이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고 믿어요. 그때까지 저는 묵묵히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어떤 이유에서건 정민이를 이해하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정민이를 사랑하니까요. 제 아들이니까요. 앞으로의 날들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 마음속에는 항상 정민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기를, 서로를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때까지 저는 묵묵히 그리고 꿋꿋이 제 삶을 살아갈 거예요. 정민이를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요.